자, 모간부라는 것은 뭡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발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으로 모간부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랑. 예, 겁나 돌아가고 있네요. 자, 모간부는요, 이게 그림 많이 봤죠? 모발입니다. 자, 모발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모발에서 한번 심도 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발은 이제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모표피. 모발의 가장 바깥층에 있고요. 비닐 모양으로 반투명층으로 되어져 있고 친유쌍을 띠고 있고 동양인 사람들은 6겹에서 8겹 정도, 그리고 황성분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일단 다 펼쳐놓고 하나하나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 좀 드릴게요. 두 번째, 모피질입니다. 물리적, 화학적 성질의 저항이 약하고 단백질 결합 구조로서 모발의 성질이 관장한다. 모발의 성질을 관장한다. 진수성, 모발의 85에서 90%를 차지하고 있고 멜라닌 색소가 분포되어져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모수질. 보온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거 잘 봐주시고요. 모발에 따른 존재 유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1차적으로, 모표피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모발의 가장 바깥층에 있다라고 적혀져 있네요. 아마 여기 지금 피질에서 85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 좀 드렸고요. 모수질 같은 경우에는 모발에 따라 존재 유무, 있다 없다로 간주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모발의 두께라든가 그 비율적으로 봤을 때 콜텍스의 함량에 따라서 모발의 두께가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빼기 더하기 해보면 되겠네요. 콜텍스가 있다는 것이 85에서 90%라는 것은 큐티클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거의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모수질의 존재 요무에 따라 가지고 이놈은 그렇게 변하지가 않아서 요놈 있다 없다에 따라 가지고 요놈의 양이 조금씩 줄어들거나 아니면 요놈의 양이 좀 줄어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모표피, 모발의 가장 겉표면에 있다고 말씀 좀 드렸고, 요놈이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은, 자, 모발의 제일 겉에 있다는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뭡니까? 외부로부터 무언가가 모발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려고 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모발에 차지하고 있는 것 제일 많은 것이 8에도 90% 모피질 아닙니까? 그죠? 이 모피질의 주 성분이 단백질로 되어져 있다고. 그 단백질이 밖으로 유실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보호해주는 작용을 해주는 것도 요 큐티클이 해주는 거겠죠. 호로 큐티클은요, 외부와 내부, 외부로부터 무언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려고 하고, 내부로부터 단백질이 유실되는 것을 막아주려고 하고, 결론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큐티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비닐 모양의 반투명층으로 되어져 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이 모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 머리가 새까만 이유가 큐티클이 새까맣기 때문에 검게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겠죠. 그죠? 그로 새까맣게 보여지는 것은 여기 두 번째 모피질 내에 있는 멜라닌 색소로 인해 가지고 새까맣게 보이는 건데, 결론적으로 우리 이게 그 큐티클은요 약간 반투명막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투명막이 뭔지 잘 모르신 분들 혹시라도 있을까봐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분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유리라는 것은 뭡니까? 투명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보이는 건 거고, 반투명은 보이긴 보이는데 실루엣이 보이는 거죠. 뿌옇게 반투명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지금 우리가 또 모발이 겉에 있다 보니까는 반투명막이라는 것이 뭔가 물리적으로 스크래치를 받게 되면은요, 그 스크래치가 굉장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미지가 생긴 모발은 뭔가 지금 모발 속으로 파마라든가 염색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윤기가 안 나 보이고 거칠어 보이는 이유가 큐티클이 약간 반투명으로 되어져 있어서 뭔가 외부적으로 뭔가 마찰이 가해지게 되면은 큐티클이 깨져서, 그래서 뭔가 지금 뭔가 빛에 투과되는 것들이 튕겨져 나와가지고 뭔가 머리가 윤기나 보이지 않고 만졌을 때 거칠게 보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친유성을 띠고 있으며 동양인들은 6겹에서 8겹 정도를 있다. 이렇게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동양인 사람들이 6겹에서 8겹인데, 제가 공부해 본 바, 이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휴먼, 인간은 보통 4겹에서 통상적으로 한 12겹, 15겹까지, 많게는 20겹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논문상에 나와 있는 거 20겹까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4겹에서 12겹 정도가 제일 많고, 그게 적도의 중심적으로, 특히 아시아권 쪽에 있는 사람들은 6겹에서 평균적으로 8겹 정도가 제일로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떤 책에 보면은 이 큐티클이 6겹인 머리들이 보통 가는 모발로 간주를 하고, 8겹 이상인 머리들을 보통 두꺼운 모발로 하더라고요. 이거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물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조금 더 다르게 저는 이제 모근의 깊이라든가 두피 깊이 그리고 유전학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깊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가 일단 친유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요. 물과 친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모발에 있는 단백질, 여기 모피질 이놈이 친수성을 띠고 있거든요. 이 말뜻은 단백질 자체가 친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모발의 8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는 단백질이 친수성을 띠고 있어서 이놈이 분리되고 작살나 버리면 모발이 더 정말 말 그대로 손상되기 때문에 이놈이 외부로부터 나가지 않게끔 해주려면 반대되는 성향을 띠고 있는 친유성으로 감싸줘야지만이 속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나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큐티클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친유성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조금 더 듭니다. 자, 그리고 황 성분이 가장 많다라고 좀 적혀져 있는데 황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요. 모발의 4대 결합에 대해서 시스틴 결합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 시스틴이 들어가 있는 모든 아미노산이 S라는 황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황 이놈이 딱딱한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모발에 있는 큐티클 토하도 굉장히 딱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딱딱한 것은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러진다라고 말씀 좀 드리죠. 자, 그래서 큐티클이 딱딱하기 때문에 뭔가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마찰을 받았을 때 힘이 없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생불가다 라고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모발이 늘어난다는 것은 모피질 내에 있는 콜텍스층에 있는 단백질 구조의 그 섬유질이 늘어나는 거고 실질적으로 늘어지는 머리를 잡아주는 것이 큐티클이잖아요. 그래서 큐티클은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비닐 모양으로 되어 있다. 비닐 모양이는 것이 뭡니까? 잠깐 지금 그림으로 보면은 생선이 이렇게 생선 비닐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생선 비닐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옆에 손으로 잡고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요. 이놈 자체가 이 폭이 넓어지는 것이지 끊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속사정으로 본다면은 이게 늘어진다는 것은 모발 속으로 봤을 때 이렇게 호일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이게 콜텍스의 그 층들이 벌어질 때 이 갑옷 같은 것이 옆으로 이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거를 물리적인 마찰을 계속 강하고 망치로 때리고 뭐 빗질하듯 떠나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냥 형태를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양옆으로 잡아당기면 큰 문제가 되진 않은데 비비고 꼬고 막 빗질하고 마찰을 주게 되면은 이게 탁탁 깨져버리면은 얘는 소생 불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고로 모발을 잡고 옆으로 잡아당겨서 형태의 변화를 준 것은 다시 원상 회복이 되지만은 얘를 쉘이 문 떼고 막 이렇게 지지고 볶고 이래서 하는 것은 이게 큐티클 입자가 깨져버린 것은 소생 불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